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썰. 저 제목 글에 다들 보이시죠? 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힘든 일 한다. 이 얘기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님한테. 이 얘기 혹시 안 듣고 자라신 분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한 번이라도 무조건 들었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한 10번, 90번, 골몇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 듣고 자란 사람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힘든 일 한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다들 공부 모범생이었나 봐. 뭐야.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아우 B. 초코빵 춘다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봤죠. 네. 특히 이걸 어떨 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언제 얘기하시냐? 보통 부모님이 얘기 많이 하시죠. 부모님께서 많이 얘기하시죠. 이거 거의 마르고 닳도록 얘기 많이 하세요. 보통 언제 얘기하냐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보고 보통 어머니가 많이 하세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손잡고 갈 때보다 어머니하고 손잡고 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경비초소에서 일하는 뭐 경비원들 보고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뭐 용접工들 보고 아니면 어, 배달 일을 하는 그 배달꾼들 보고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택배 일하는 택배 기사분들 보고 배달 일 하시는 분들 보고 네. 솔직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해요. 저도 엄마한테 많이 들었죠. 왜냐? 보통 아버지도 힘든 일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요. 얼핏 보면 어렸을 때는 저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보통 부모님도 많이 하지만 선생님도 많이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얘기하죠. 꼰대 선생님. 저희 때는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어른 중에 하나가 부모님하고 선생님이에요. 맞죠? 보통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하고 중고등학교 때 얘기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막 그런 얘기해요. 뭐 너희들 공부 안 하면 밖에 뭐고 그 왜 하수 그 매너를 보면 그 왜 안전지라고 거기 왜 그 작업 쳐놓고 그 작업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분들 막 보면 오물 뒤집어 쓴다 아니야. 너희들 그런 일 하게 돼. 아니면 뭐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면서 짜장면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남의 접시나 어 챙기고 어 더러운 돈 받으면서 그래 배달이나 한다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 말이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좀 많이 틀린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팩트예요. 옛날엔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 가방끈이 짧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 대기업 나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중경에 다녔다가 뭐 명퇴 당하고. 배달에 하는 사람 중에 대졸자나 대학교 휴학하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퇴 내고.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보안업체도 생각보다 대졸자도 많이 지원해요.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대학교 물 먹은 사람도 많고 공장에서 일하는 용접工들도 요즘에 기본적 전문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거나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못 이긴다는 증거예요. 물론 저희 일 자체가 공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가방끈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그런데 정작 저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저희 일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도 무슨 얘기했어요? 공부하라고 놀고 꼴통짓하고 부모님 속썩이니까 나이 먹고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인생 겪어보니까 그렇던가요? 이제 점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데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점점 그 좋은 곳에 일할 가능성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름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쪽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많아요. 아예 펜대를 안 잡아봤다 그런 사람들도 있게 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졸업해봤자 갈 데도 없는데 시간 돈 날릴 바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그냥 현장 가서 일 배우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마냥 대학교 다녀봐야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들어갈 데도 없고 등록금도 마련하기 힘들고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가족 중에서 그걸 갚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렇다고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대학교 안 가고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대학교 가가지고 뭐 중퇴하고 자퇴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이 좀 달라졌죠 옛날하고. 왜냐 대학교 졸업이 무조건적인 취업을 보장한 시대가 아니니까 오히려 대학교 졸업이 족쇄가 돼버리니까. 족쇄. 사람 인생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려요. 왜냐 졸업하면서 뭐 학자금 대출 받아서 그 빚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장 때문에 뭐 현장인 생산직 같은 거 지원 못하죠. 왜냐 고졸 또는 전문대졸이니까. 지금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대졸자인데 나도 생산직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학벌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대졸자도 요즘에 생산직 하고 싶어해. 하고 싶은데 막아놨잖아요. 채용 단계에서 막아놨잖아요. 아직까지 많은 좀 괜찮다는 기업들은 대졸 생산직이나 어떤 현장직 채용을 봉쇄시켜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런 뭐 배달, 공사장, 경비, 공장, 택배 일하는 사람들 보고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런 힘든 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덧붙여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편한 데서 일한다.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땀 적게 흘리고 좀 편한 데서 돈 쉽게 벌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 꼰대 쌤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일이 더 빡세지 않나요? 막상 해보면 더 머리 터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난 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차라리 몸으로 하는 게 땀은 좀 많이 흐를지언정 더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몸만 쓰면 되니까. 근데 사무실은 머리도 같이 써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경쟁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이. 이 말도 나는 솔직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편에서 일한다고 하는 자기들이 지금 편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그때 그 꼰대 교사분들이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편해 보였어요. 가르쳐 주는 것도 쥐뿔 없으면서 그때 솔직히 선생 됐던 분들 뭐 지금처럼 임용고시 빡세게 돼가지고 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 2000년 초에 나이 50 드시 50, 60, 50대 초반 중반 되신 분들 지금 정년퇴직했죠. 과연 그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걸까? 그것도 솔직히 뭐 가슴에 손을 얹으면 또 그것도 아닐걸요? 근데 자기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편한데 일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많은 청년들이 기준을 봤을 때 뭐 정말 큰 데서 일한다고 무조건 마냥 편하게 일합니까? 아니죠. 돈을 주는 만큼 우리나라 회사가 어떻습니까? 더 쥐어 짭니다. 어? 빡세게 들어간 곳일수록 더 쥐어 짜요. 돈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많이 갖다 주지 않아요. 사기업 봐봐요, 사기업.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더 빡세게 쥐어 짜내잖아요. 받은 만큼 더 일을 하잖아요. 물론 그만큼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편하게 일한다 이런 말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힘든 일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안 힘든 곳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편한 데 가진 않아요, 이제는. 편한 데 가려면 뭐 편한 부서는 있게 하겠죠. 그런데 어디든 다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그런 거죠. 내가 좀 더 좋은 직업, 좀 더 안정성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겠지.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고시 같은 거. 공부를 잘하면. 그런 직업을 얻을 때는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런 직업을 얻어서 들어가도 버티거나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분들 퇴사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어렵사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MBC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화에서 나왔던 분이 하트 시그널인 거기 나오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남자분인데 서울에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붙었어요. 5급.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죠 지금. 붙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류 검토해가지고 기한 올려서 확인받은 빠꾸 다시 적고 빠꾸 다시 적고 빠꾸 다시 적고 빠꾸 이걸 계속 반복해요. 반복 근무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것만 밥만 먹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몇 시에 퇴근하냐니까 한 8, 9시에 9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에도 퇴근한대요. 그 일의 반복이야. 그게 방송에선 편해 보여도 절대 편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자꾸 한글 펴놓고 계속 똑같은 거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세상에 일도 그런 재미없는 일도 없을걸요? 매번 가면 또 그 일하고 또 그 일하고 또 그 일하고.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일이 아니야? 사무실 바뀌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한글 파일 보면서 계속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하면서 뭐 잠깐 뭐 농땡이 피울 수 있나? 농땡이도 못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줘야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대한민국 시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크다. 그 대신에 그만큼 힘든 일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냐? 부모님들이 뭐 말씀하신 게 이게 좀 안 맞는 게 지금 시대상에 안 맞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 편안히 찾을 것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오히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공단 나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못하겠다. 나 진작 이 바닥에서 일하는 게 낫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지금 택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이슈화가 되긴 했지만 뭐 택배일 만족하시는 분도 좀 있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힘드는 사람도 많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부모님 기대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 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봐가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냥 역할 모델로 사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아무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 암흑 같은 또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 아빠는 맨날 공무원이 편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 물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진짜 공무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들어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아버지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버지는 편하겠죠. 왜냐 짬밥이 있으니까. 짬밥이 있으니까 편안히 시키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구급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지금 퇴사하시고 의원면제 신청하시고 다시 재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아, 재시험 보더라도 상관없긴 해. 어차피 공무원은 그 호봉 다 인정되니까. 아니면 아버지 보고 뭐 아니야 다 빡세요. 안 빡센 데 없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공무원 하면 뭐 월급 꽁으로 받는다. 꽁으로 받는 사람 있겠지. 근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꽁으로 받을까요? 지금 들어가서 이제 일 갓배우는 사람들이 꽁으로 받을까? 한번 주변에 지금 갓 입사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월급 꽁으로 받는지. 월급 받는 만큼 가장 들어가면요 공무원 들어가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일은 정말 쎄 빠지게 하는데 돈은 쥐꼬리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공무 호봉 규정에 따라서 돈을 받잖아요. 공무원들은 딱 거기 정해진 기준에 해가지고 세금 뭐 다 해가지고 가산해가지고 딱 10원 하나 틀린 거 없이 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공무원 하면 돈 얼마 받는지 봉급표는 나와 있고 유튜브 검색해보면 뭐 공무원 뭐 기본급 정근수당 식대비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 입사하면 돈 얼마 받겠지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이제는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네, 쿤 오징어님 어세요? 아
그분이구나. 아, 치토스. 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복귀 축하한다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떼고, 일은 그지같이 힘들고, 일도 안 가르쳐주고, 일도 안 가르쳐주면서, 일은 더 눈덩이 같이 주고, 뭐, 칼퇴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칼퇴도, 사람들이 공무원은 뭐 6시 되면 다 집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내가 6시에 집에 간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나한테 더 이상 일이 없을 때 퇴근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남아서 해야 돼요. 누가 해줍니까?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일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끝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돼요. 누구한테, 야, 짬밥도 안 되는데, 이것 좀 대신 좀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럼 욕먹어요.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신입이 주제 그런 것도 처리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왜 들어왔냐 이렇게 욕먹습니다. 욕먹어도 뭐 하소연도 못해. 그런 거 참아가면서 일하시는 지금 신입 신출내기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지금 대한민국 어디 가도 안 잃은 것이 없어요. 편한 것 마냥 편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저런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섬 치더라도 네가 만약 공부를 통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랑 적성이 안 맞으면 저런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해야죠. 왜냐? 모든 사람이 공부에 적성이 많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에 적성이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 시험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 아, 너무 좋아. 이 많은 분량, 형법, 와, 1500페이지 너무 좋아. 하나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많은 걸 왜 외워야 돼? 어차피 들어가면 써먹지도 못하는데 막. 아, 물론 형법이랑 형사법은 써먹죠. 경찰 같은 경우에 반드시 써먹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경비, 뭐 공사장, 공장에서 배달, 택배. 저 중에 공부에 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했는데 연거푸 떨어져요. 도저히 필기 합격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와요. 시간만 계속 까먹어요. 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됩니까?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나이 까먹도록. 부모님 가족들 힘들어하는 거 보이는데도 고집 피우면서 계속 해야 돼? 아니잖아요. 못하면 내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데도라도 저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뭐 대기업 들어갔어도 뭐 잘릴 수 있잖아요. 나이 먹고 잘려가지고 다른 기업 같은 데서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 수 있는 거예요. 택배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제 사무직에서 일했다가 뭐 명퇴나 희망퇴직 당해가지고 더 이상 안 불러주니까 택배 쪽으로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 왜냐, 그분들은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회사에서 막 결혼하면 자식이 커나가잖아요. 학교 들어간다고 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기엔 그렇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택배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대달이나.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이 이런 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잖아요. 찬밥 도움과 가르쳐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그거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들어갈 수 있어요? 불러주면 가겠지만 미쳤다고 대기업에서 그만한 월급 줘가면서 다시 부르겠습니까? 돈을 적게 줘가면서 신입 뽑아가지고 채용을 하겠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우리가 말하는 저 위험한 힘든 일. 힘든 일도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자격증과 어느 정도 경력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용접 같은 것도. 용접 처음 지는 사람 용접부 찾기 합니까? 아닙니다. 뭐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용접부 실습해가지고 좀 뭐 철판 같은 거 붙여봤다거나 그런 거 기본적인 어떤 좀 메커니즘 알아야 써먹지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용접부 지게 해줍니까? 혹시나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폭발이라도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노가다 처음 한 사람한테 미장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노가다 돈 버는 그 분야가 따로 있잖아. 그 처음부터 왔다고 그거 가르쳐 저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 돈 많이 벌면 뭐 하루아침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배우고 하는데 노하우나 기술적인 테크닉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다 공부하는 거 생각을 해. 예를 들어 택배 일하는 것도 나는 공부가 필요한 게 택배도 내가 가는 섹터 택배도 자기가 그 이제 담당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어느 장소에 많이 나오고 택배하는 것도 보시면 택배도 자기 그냥 이렇게 그 택배 분류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 그 특정 지역의 노하우. 그걸 다 맞춰요. 오래 하신 분들. 랜덤으로 하잖아요. 그럼 택배 내가 나중에 꺼낼 때 어느 택배에 어느 지역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더 배가 된단 말이죠. 동선 같은 것도 그분들만 동선이 있어요. 루트 같은 게. 이거 이런 루트나 이런 거 못하면 하루 왼종일 잡아도 납품 못 이제 그 제때 못 갖다 주는 거죠. 그것도 나는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판 모르는 지역 가가지고 그 섹터 뭐 택배 분리하고 외우고 갖다 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택배 요즘에 하시는 분들 보면 영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름 이제 영업하는 것도 나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고. 무조건 뭐 책상에 앉아가 점수 나와야 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책상에 앉아 공부해가 시험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 성적으로 나와야 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많은 공부 중에 살고 우리가 터득하는 수많은 공부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의 전부를 알고 있어요. 제 유튜브 하면서 지금 뭐 유튜브 하면서 이거 뭐 알고리즘 뭐 알고 구독자 만들고 있는 이것도 공부예요, 여러분. 유튜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무나 잘 될 수 있어요? 대다수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유튜브도 나도 느끼는 거지만 계속 공부하고 연마하고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떤 시험처럼 뭐 성적이 90점, 100점이 나온다거나 뭐 자격증처럼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나와버리면 공부를 취부하지 않잖아요. 수치화 시켜버리지 않은 점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튜브란 거 해보면 알겠지만 막 따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해야 돼 이게 유튜브가 해보면 악플도 많이 달리고 감내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나름 공부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컨텐츠 생각해야 되고 저처럼. 그래서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그 성적이 나와야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도 좀 바뀌어야 돼. 어른들도. 근데 아직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보안 일할 때 이런 얘기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 안 변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또래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 또래, 한 30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직도 이 마인드가 안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인드 안 변한다니까. 근데 팩트로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나가다 저한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 건물이나 지키는 일이나 한다고 하신 당신도 나이 먹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정년퇴직 당하고 집에 돈이 붕하면 이런 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력서 지원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뭐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지나봐요. 20년 지나가지고 당신도 끈 떨어지고 회사에서 나가락하고 집에 처자식 때문에 나갈 돈 생겨가지고 어떻게 일은 해야 돼요.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곳 없어요. 그러면 가장 기술 없는 사람들이 두들길 수 있는 거 어디입니까? 경비예요.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지금 현재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들도 보면 프로필이 상당합니다. 뭐 교감 선생님 출신 분도 있고 뭐 공무원 퇴직자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대기업 뭐 지점장, 뭐 부장, 차장 출신 분도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도 자기가 이런 일 할 거라 생각 못 했겠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임계장 이야기. 그 저자분이 현재 경비를 하시는데 원래 그분이 공기업에서 무려 38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공기업에. 그분도 얘기하는 게 자기도 이런 일 할 줄 몰랐대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내가 현재 젊어가지고 이런 일 더 쳐다도 안 보겠지 하다가도 내가 궁하고 내가 힘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는 힘든 일 한다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도 저런 일 할 수도 있다. 공부 열심히 했어도 내가 결과가 좋지 않고 거기에서 원하는 바로 이루지 못하면 저런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공부가 다가 아니란 세상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